이번 시간은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세부적으로 서울하고 평양 풍수지리 비교, 또 전체적으로 남북한 풍수지리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에 수도가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이게 넓은 평야가 있고, 이게 강이 있고, 옆에 바다, 강, 이 항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도로서 제일 좋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고, 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강이 바다하고 연결돼서 앞에 항구가 있는 이런 형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도였거나 지금 수도 있는 곳이 어딥니까? 평양, 개성, 서울, 경주, 부여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양은 어떻습니까? 평양은 대동강, 보통은 대동강 있고 앞에 서해 관문 있고 또 서해 있죠. 개성은 예성강이 있죠. 그 앞에 서해 바다 있고, 서울은 한강이 있고 인천 앞바다가 있죠. 경주도 형산강이 있고 동해바다가 있습니다. 부여도 백마강이 있고 앞에 서해바다가 있죠. 그래서 평야, 강, 바다 이거는 수도의 최적 요소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일부 기존 신문에서 받는 것도 있을 건데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평양하고 서울은 이 수도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곳이죠. 딱 평양하고 서울이 어느 곳이 좋은가? 당연히 서울이 좋습니다. 왜? 지금 결과가 말하죠. 어디가 발전됐습니까? 서울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는 거는, 신문에 받는 거는, 평양은 이게 평야라서 주위에 산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은 아주 27개입니까? 28개의 병우리로 험한 산으로 둘러싸가 있죠. 그래서 서울이 외적을 막기에도 좋고, 또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기가 흩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이 더 좋더라. 먼저 평양부터, 우리 서울은 잘하니까 평양부터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도 평양 못 가봤으니까, 평양은 풍수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더 넓고 비옥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 평양이란 말이 이게 평평할 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야를 보려 그러면 저 전라도 쪽에 김제평야 이런 데 가야 되죠. 나주평야 이런 데. 그런데 평양의 이 평야는 상상 이상으로 넓게 퍼져가 있고 비옥합니다. 그냥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평야더라.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평양은 서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서울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후가 좋다고 봐야 되죠.
여름에 너무 덥지도 않고 겨울에 너무 춥지도 않고. 그리고 평양에는 강이 큰 게 두 개 흐르죠. 동서수라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거. 원래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게 좋죠. 중국의 강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저쪽에 어디입니까? 울산에 그 강 뭡니까? 태화강입니까? 그래서 울산에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서수인 보통강하고 대동강의 풍부한 수량, 이제 평양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보통강하고 대동강이 흘러서 또 대동강 강가에 보면은 이 버들나무가 아주 그 수양버들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평양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전원 도시처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평양만 그렇죠. 특근층들이 사는 데니까. 그리고 대형 물건을 국내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동강과 남포항. 평양 시내에는 대동강하고 보통강이 흐르고 이게 대동강으로 합쳐져서 서해로 흘러가죠. 그 서해 흘러가기 전에, 서해 바다 가기 전에 그 서해 관문이라는 걸 막아놨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그게 차도 다니고 기차도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봤다시피 그 미국 전 대통령 카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가 여기 안내한 곳이 서해 관문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그 서해 관문이 있고 거기에 남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중국과 맞닿은 신이죠. 신이 주는 그 중국하고 뭐 교통이라든지 물자 교육의 그 중심지죠. 그리고 하늘길을 여는 중국 인접 평양 순환공항.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데, 평양 시내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 평양 순환공항이라고 있습니다. 등 일국의 수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리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좀 세계적인 전도시다. 평양만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지지리도 못 살고. 서울에 비해서 주변에 산이 없는 것 말고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평양이 누구 밑에 있거나 어디에 소속되기보다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 기질, 기운, 기상을 가진 곳이고 또 그러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이 된다. 충분히 서울과 장흥을 겨룰 만한 곳이다. 이 기자가 그렇습니다. 서울 평양 중에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크고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작으면은 아이고 형님 하면서 머리를 팍 숙이겠죠. 그러면 또 형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래 악어야, 까불지 마라잉, 이렇게 나오겠는데, 서울이나 평양이나 풍채지리상 서로 다 좋고 서로 삐까삐까 하다 보니까 서로 이기려고 아웅다웅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전체의 풍수 지리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남남북녀라고 여자와 지하자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다는 남쪽이 좋다. 소련이 망하기 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소련은
여자하고 지하자원밖에 쓸 게 없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자원하고 여자 말고는 당시에 쓸 게 없더라. 그래서 남남북녀라고 하여 여자와 지하자원 빼고는 모든 면에서 단연 남쪽이 좋더라. 남북한 어느 풍수지리상 남북한 어디가 좋으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히말라야 산에서 발현된 지기가 중국과 백두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맺힌 곳이 남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세계적인 것은 잘 알 테고, 미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미인들은 옛날부터 평양기생이 제일이고 색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양미인이 세계적인데, 이 평양미인들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의 미인은 우크라이나를 꼽죠. 두 번째는 러시아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남남북녀 중에서도 평양이 핵심이죠. 평양 기생에 대한 이런 거는 옛날 뭐 소설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인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비교해도 평양 미인이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인도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경제력이 바탕이 안 되면 쭉쭉 빵빵 탱탱이 안 되더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 미인은 하고 평양 미인이 우크라이나 미인보다 전혀 손색이 없는데, 아마 통일이 되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은 세계 최고 미인은 아마 평양 미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한 여자들이 상당한 곤란이 빠지지 않을까. 경쟁이 안 된다. 그리고 옛날에 중국에서 한족이든 뭐 오랑캐든 간에 우리나라 여자를 많이 요구했죠. 그 이유를 알겠더라. 그만큼 미인이더라. 이제 평양에 이제 왜 미인이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 원인은 평양의 산세와 대동강, 보통강 등 풍부한 물에 있다고 하겠다.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물과 땅의 대표 선수가 여자죠. 우크라이나 여자가 이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땅이 그 흑토라서 세계적으로 최고 비옥한 데입니다. 세계 3대 흑토 지역이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그 동부 지역하고 그 아르헨티나 그 지역,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 쪽에 살짝 걸쳐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제일 비옥한데 세계 3대 비옥한 토지인데,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제일 낫더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미니에서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몽골 쪽에 그 쳐들어가서 200년 동안 지배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하고 혼혈이 돼서 동서양의 장점만 떴더라. 이제 우리가 그 평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보통강하고 대동강은 물이 엄청나게 수량이 풍부해요. 그리고 앞에 또 서해 관문을 막아가지고 물이 엄청나죠. 거기다가 뭐냐 하면은 평양에 이렇게 풍수지리를 보면은 평양 산세가 우리 역사책에 보면 그 무용청 수렵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구려 무사가 호랑이를 사냥하는 그림의 배경이 산처럼 큰 산이 없고 수량이 풍부한 광과 넓은 평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겨우 있는 산세 모양이 꼭 여자의 풍문한 양젖가슴과 질펀하고 육덕지게 엎어져 있는 여자 엉덩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에 왜 여자가 평양 미인이 최고고 뭐 석향이고 평양 기생이 최고고 이렇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남남북녀라는 게 저번에도 설명하고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인물만 뛰어난 게 아니고 남남북녀라는 종합판입니다. 성격, 기질, 뭐 생활력, 뭐 모든 면에서 남쪽에 남자는 남쪽 남자가 낫고 여자는 북쪽 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의 미인하고 남쪽의 미인하고 이제 자세하게 비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이 왜 미인 많냐 하면은 땅이 좋더라. 몇 시간을 달려도 평야라 그랬죠. 기울도 서울하고 비슷하고. 거기 평양강도 보통과 물이 많죠. 앞에 서해 관문까지 막아서 물이 엄청나게 많더라. 여자는 물과 땅의 길을 받고 만들어진 겁니다. 물과 땅의 대표 선수더라. 그리고 평양에 가가지고 산세를 보면은 큰 산이 없어요. 우리가 그 역사책에 나오는 무용청 수렵도 거기에서 나오는 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평양 산세가 이렇게 평양 직접 가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여자 유방 같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여자 엉덩이 엎어놨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땅도 좋지, 물도 많지, 또 산세도 여자 유방 모습이거나 여자 궁둥이를 엎어놓는 모습이거나, 그러니까 여자가 단연 뛰어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서울, 평양을 보면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한강 중간에 여의도가 있는데 그 평양의 대동강도 여의도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양각도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도 있고 양각도 호텔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입니까? 또 그 비슷한데 그 대동강 근처인가 보성강 근처인가 하여튼 보면은 그 능라도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중간에 남산이 있고 남산 타워가 있죠. 그런데 평양에서도 우리 서울의 남산 비슷한 게 있고, 물론 높이는 낮습니다. 낮은데 남산 같은 데가 있고, 그것도 나와 거기다 남산 타워처럼 그렇게 탑도 또 있어요. 똑같이 있어. 이게 물론 뭐 한민족이고, 그러니까 한민족이니까 생각하는 게 비슷하겠죠. 그리고 또 체제에 경쟁한다고 뭐 내가 지면 너도 짓고 너도 지면 뭐 나도 짓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서울하고 평양하고는 이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또 북한하고 이제 남한의 전체 풍수를 비교합니다. 북한보다 남한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북한보다 남한이 풍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단연 더 좋은 것은 한반도는 사신사를 모두 갖춘 배상임수의 명당인데 자연의 이치가 물방울은 처마 끝이나 나무 끝에 매달리고 꽃과 과일도 나무 끝에서 피고 열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지붕이라고 칩시다.
비가 오면 물방울 어디 매달립니까? 여기 매달리죠. 키는 끝에 매달립니다.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에 가장 충실한 열매가 맺힙니까? 이 가지 끝에, 여기도 뭐 장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 호박도 어디 있습니까? 넝굴 끝에 달리죠. 수박도 이 넝굴 끝에 달리더라. 그래서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중국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랬든 북한, 남한이죠. 이게 끝이다 이거야. 응? 사신사의 끝이죠. 이게 키라는 것은 끝에 매달립니다. 처마의 끝에 해당되고 나뭇가지의 끝에 해당되더라. 물방울도 처마 끝에 매달리고 꽃과 열매는 줄기 끝에 매달리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세계적으로 기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죠. 그리고 한국산이 제일 영양가가 많고 약초도 한국산이 가장 약효가 강합니다. 그리고 서양 여자들은 육식을 해서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집니다. 걔들이 제일 이쁠 때는 고등학교 때가 제일 이쁘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키가 충만한 곳이라서 50, 60대에도 이쁜 여자들 천지빛깔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 보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려요. 중국 사람들은 그 황토라서 이게 사람이 비리비리합니다. 그리고 황토로 찐빵 찌라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어 올랐거나 찐빵처럼 호빵처럼 안 그러면은 비리비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기가 많이 모인 세계 최고 명당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하고 여기 또 바위 기운도 많죠. 산이 많고 이래가지고 육체가 탄탄합니다. 우리는 투기를 잘해요. 중국 애들은 항토 기운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얘들은 투기를 못합니다. 원천적으로 인구가 10억 아래 20억 돼도 걔들은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북한에 사는 바위산의 그 끝이 하늘을 보고 뾰족하게 솟아있다. 남한의 산과 같이 흙이 많은 육산이고 바위산이라도 기가 산 끝에서 뭉뚱하게 뭉쳐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사는 바위산에다 산끝이 뾰족해서 지기가 뭉쳐 있지 못하고 모두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를 품고 물을 품고 기를 물이 고키고 기가 곰불입니다. 기를 품고 있으려 그러면은 육산이 좋아요. 지리산처럼. 육산이 뭐냐? 흙으로 된 산을 육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화산, 바위산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남한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바위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끝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어. 이 보시에 가해산을 보거나 무슨 뭐 치악산을 보거나 관악산을 보거나 팔공산을 보거나 비설사기는 보거나 이렇게 끝이 뭉텅해 이렇게 뭉쳐가 있어. 근데 북한 산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쪽에. 그러니 이게 기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빠져 공중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길이 이렇게 둥글해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천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딕식입니까? 이게 성당이나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짓는 것은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다시 읽어봅니다. 북한의 산은 바위산의 그 끝이 하늘을 보고 뾰족하게 솟아있다. 남한의 산과 같이 흙이 많은 육산이고 바위산이라도 기가 산 끝에서 뭉뚱하게 뭉쳐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산은 바위산에다가 산 끝이 뾰족해서 지기가 뭉쳐 있지 못하고 모두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건 잘 살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이 있습니다. 흙이 흘러내리지 않고 또 길을 갖다가 품고 있으려 그러면은 산에 나무가 풀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산의 지기를 보호하고 왕성하게 해줄 나무마저 다 버려버리고 없다. 강원도 산세도 끝이 뾰족하다.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가장 나쁜 땅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산불 자주 나죠. 홍수 자주 나죠. 춥죠. 교통 나쁘죠. 강원도가 얼마나 안 좋은 땅인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치고 올라갈 때 강원도는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예약가 없다고. 다시 걔들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를 갖다가 점령을 했지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영향가 없다고 그냥 통과해버린 데더라. 이 강원도를 갖다가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북한은 교통 요통지로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평양, 신의주, 함흥, 나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남북 한풍설에 비교해서 지하장하고 여자 말고는 남한이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평야도 많고 날씨도 따뜻하고 자연재해도 적고 농사도 잘 되고 남자들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남한은 어떻습니까? 그 대륙 세력, 그 공산주의 세력, 독재 세력인 중국, 러시아하고 떨어져가 있죠. 떨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번영하고 있는 미국,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 해양 세력하고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풍수지리, 기후, 농토, 경치는 물론이고 바다와 항구, 남자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북한의 경치가 더 뛰어날 거겠죠. 그거 아닙니다. 금강산은 세계적으로 최고 이쁜 산이 맞아요. 그런데 금강산은 명불허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 이쁜 산이 맞는데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금강산 말고는 그렇게 이쁜 데도 없어요. 개성의 박연폭포 뭐 그 정도. 그리고 또 그쪽에 평양북도입니까? 거기에 있는 그게 산이 유명한 산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그 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름을 잘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산도
소문은 뭐 굉장히 나가 있죠. 뭡니까? 금강산은 뭐 빼어나긴 하나 뭐 후덕함이 없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지리산은 후덕하기는 하나 뭐 경치가 이쁘지 않은데 그 평안북도에 있는 산은 뭐 경치도 좋고 뭐 후덕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막상 가보면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남한이 낫더라. 이 남한이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이게 부유하게 사는 것은 풍수지리가 절대적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해양실은 서방 해양시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날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하고 평양 간 풍수지리 또 남북한 전체적인 풍수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